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특강 제가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뭘 보여드렸었냐면은 3개년 동안의 기출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쵸? 네, 두 번째 수업은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각 시험 유형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빈출 유형하고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접근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실제 수업처럼 나갈 거니까 먼저 여러분끼리 풀어보기도 할 거고 제가 풀이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들어갑시다. 일단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 자, 2013년 거 제가 굉장히 문제 평이하됐죠. 굉장히 평이합니다. 그리고 구급 문제고요. 빈칸 추론 유형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여러분 빈칸 추론 유형을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뭐의 차이냐면 제가 이제 빈칸 추론 유형 어떻게 푸세요라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냐면 오른쪽에 저랑 같이 쓸까요? 자, 빈칸 추론 유형은요. 사실 여러분이 괜히 추론이란 단어 때문에 좀 일단 부담을 딱 느낀다고요? 뭔가 어려운 거 물어볼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빈칸을 뚫어낸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주제 혹은 요지와 같이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제와 요지에 결부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생뚱맞은 거 뚫어놓지 못해요. 그럼 문제 못 만들어요. 이해가셨죠? 여러분이 출제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를 딱 뚫어놓으면 얘네들이 이거를 딱 잡아채겠지? 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요지와 관련된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일단 빈칸 추론 유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듯이 여러분께서 그 맥만 잘 잡아가시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만약에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요 유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조금 피할 수 있지만 금세 적응하실 수 있는. 이해가셨죠? 특히나 빈칸 추론 유형 같은 경우는 지방직에서 3, 4문제, 4, 5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제가 세세하게 갈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세세하게 오늘 수업할 거라는 거. 자, 일단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항상 영어의 문장을 볼 때 여러분이 영문장을 딱 보셨어요. 이 영문장이 조그맣든 길든 상관없이 무조건 누구부터 찾아라? 동사부터 찾아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어제도 제가 했었거든요. 어제도 사실은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문장에서 동사는 서술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빨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 딱딱 잡아도 가셔도 무슨 얘기 하는지 대충은 분위기 파악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동사를 먼저 잘 찾아주셔야지만 문장을 빨리 잡을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여러분. 이 첫 번째 strategic thinking can make 쭉 들어가고 있어요. 동사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잘하셨죠? can make예요. 그럼 당연히 동사 앞은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선생님 저는 항상 주어 동사 표시하는데요. 선생님은 왜 동사 주어 표시하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동사를 먼저 찾는 이유가 뭐냐면 주어가 나오고 바로 옆에 이렇게 동사가 나와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어렵다고 느끼시는 독해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주어는 여기 있는데 동사는 여기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만 먼저 찾으시면 뒤에 ed 형태 붙어서 마치 동사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형용사인 분사들이 나왔을 때 주어 동사인 줄 알고 해석했는데 얘가 또 나오면 갑자기 다시 또 돌아가요. 이 도돌이표가 계속되면 이 시험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빨리 동사를 잡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동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앞에가 처리되는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구조가 빨리 잡히실 것 같아요. 자, 해석하시자면 strategic thinking 이게 뭐예요? 전략적인 생각이죠. 이 정도는 해석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전략적인 생각은 can make 만들 수 있다. 무엇을? 어가 붙으니까 뒤는 당연히 impact라는 명사가 딱 올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동사 뒤에 명사가 온 것을 목적어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을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인 생각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어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any area of life. 됐죠? 저 이거 해석 안 해도 괜찮죠? 넘어가서 두 번째. The first step in strategic thinking. 동사 여기 있죠? 그쵸? 저 동사부터 잡았죠? 왜냐하면 이 중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어는 저 앞에 있는데 자꾸 이런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낀 전면구가 자꾸 주어 동사가 가까워지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부터 딱 잡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전략적인 생각에 있어서의 첫 번째 단계가 뭔데? is to 이하야. 그럼 이거 잡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빈칸이라는 거는 주제, 요지와 결부될 수밖에 없으니까 주제, 요지 찾듯이 가시면 돼요. 대부분 중간보다는 앞에와 뒷부분에 정답이 드러나겠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고 들어간 다음에 뒤에 소댓이 나오네요. 소댓 네모 딱 해주시고. 우리 어제 소댓 정리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눈을 깔고 지금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고 계시죠? 혹시 시킬까 봐. 그렇죠? 안 시켜요.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시고 첫 번째 so하고 대시 떨어져 있는 경우 제가 알려드렸죠? so하고 대시 떨어져 있는 경우 첫 번째 형용사나 부사가 이 사이에 들어가고 대 뒤에는 주어 동사가 결부돼서 해석은 어떻게 된다? 너무 그렇죠. 형용사나 부사 해석 결국 대디야 하다라고 제가 필기를 해드렸어요. 이해가셨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so하고 대시 붙어있는 경우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뒤에 주어 동사 당연히 따라오고요. 접속사니까. 앞에 또 다른 주어 동사 당연히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so 대시 붙어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 다 안다. 그래서 목적의 뜻을 전달하는 접속사로 우리가 이제 쓰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so하고 대시 나오긴 하는데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잘하셨죠. 컴마. 잘하셨어요. 컴마가 있었죠? 그럼 이거 뜻이 뭐가 된다? 그래서 뭐뭐 하게 되다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결과의 접속사로 쓸 수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strategic thinking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런 건데 뭐 하기 위해서 you can focus on it more effectively. 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것에 focus on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됐죠? 집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넘어갈 건데 제가 질문 되게 많이 받았던 문장이 얘예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한번 여기까지만 딱 끊어볼게요. 그리고 when이라는 거 세모로 딱 표시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독해를 일단 이렇게 문장이 좀 길어지면 부담을 느끼시죠. 일단은. 너무 기니까. 일단 보셨을 때 여러분 when 같은 절은요. when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사절이에요. 근데 부사절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살짝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부사는 마치 귀걸이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송이쌤 귀에 귀걸이 있죠? 난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귀걸이가 있어요. 그렇죠? 대답 좀 해줘요, 여러분. 저 카메라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 아는데 나 혼자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저 귀걸이 했어요. 송이쌤이 어때 보입니까? 이거 대답 잘해야지 이제 두 다리 편하겠죠? 조금 사람같이 보이죠? 미안해요. 일단 근데 어느 날 근데 송이쌤이 귀걸이를 안 하고 왔어. 그럴 수 있죠. 그럼 송이쌤이 말을 못하거나 막 주저앉거나 그렇지 않죠. 부사는 그런 거예요. 부사가 바로 귀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들이 조그만 귀걸이 할 수도 있고 큰 왕귀걸이 할 수도 있죠.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부사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귀걸이에요.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이요. 앞에 있는 요 절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괄호로 깍지를 묶어놨죠. 여러분이 이거 문장 분석을 잘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결국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that's what. 여러분 나중에 이제 관계절 공부하실 건데 what이라는 거 밑에 여러분 이렇게 적어볼게요. the thing. 그렇지. the thing which. 잘하셨어요. 사실 이 what이라는 거는 우리가 관계절로 소속은 되어 있는데 명사절스러운 성격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형용사절로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the thing으로 바꿔서 아예 형용사절로 쓰시던지 아니면 the thing which를 같이 합해서 한 단어 what으로 바꾸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that is the thing 이하의 것이야 라고 해석하면 돼요.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뭔데? What automotive innovator Henry Ford did? 헨리 포드 아저씨가 했던 거야. 근데 이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에요? automotive, 굉장히 자동적인, 능동적이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혁신가였던 헨리 포드가 했던 것이다. 헨리 포드가 했던 것이 바로 이거래요. 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오른쪽에 넘어가셔서 뭐 했을 때 he created the assembly line. 여러분 이건 정도는 아셔야 돼요. assembly. 자, 이건 여러분 생산 공정이 있으면 조립을 반드시 하겠죠. 그 조립 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맨 처음 자동차 공장을 만드시면서 조립 공정을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and 접속사 나오니까 또 다른 들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That's why he said. 그래서 이것이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다. 그게 바로 뭔데? Nothing.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주제겠죠. 왜? 헨리 포드가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니까 헨리 포드 말 잡으러 가시면 돼요. 그럼 보러 갈게요. 자, nothing is particularly hard. 여러분 이거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도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것도 뭐하지 않아. 즉 부분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거는 있지 않아. 쉽게 말하면 사실 별로 그닥 어려운 건 없어. 특히나 어려운 건 없어. 뭐 하게 되면 if you divide it into small. 주제 나왔네요. 네가 그것을 나누면 뭐로? 작은 일들로 나누면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 라고 주제가 지금 나왔어요. 이해 가셨죠?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저 읽고 답 골라볼까요?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가 실제 시험 보듯이 한번 보는 거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네가 일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작은 업무들을 나누면 사실 별로 어려울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와 가장 비슷한 문장으로 paraphrasing 된 문장을 찾으시면 정답은 뭐가 될 것이다? 2번이 되는 거죠. Break down an issue smaller. 작은 것들로 더 작게 이슈들을 쪼개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게 푸시면 돼요. 넘어가서 he also said. 그래도 전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는 또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은 또 비교해요. Only one person in a million.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can juggle. 여러분 juggle이 뭐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공 갖고 막 세 개 갖고 막 하는 거 알죠? juggle이라는 건 굉장히 마음대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손쉽게. 말 그대로 100만 명 중에 한 명만이 juggle 할 수 있대요. 무엇을? 전체 일을 한 번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리고 and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여기 들어가 있는 can juggle 동사 1 뒤에 can think 동사 2 딱 하시는 거죠. 뭐 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근데 무엇을 만들어내게 되냐면 이런 거 있죠. solid and valid plans. 여러분 solid라는 거는 뭐예요? 고체란 뜻이죠 원래는. 그렇죠? 견고한, 탄탄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탄탄하고 유효한 계획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지 않다는 얘기죠. 본인도 결국에는 일을 자꾸 쪼개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다 보시면 be known for 이런 거 수거 정리해 놓으시는 거죠. 그는 또 이 남자는 뭐로 또 유명해요? His habit of splitting tasks. 이런 거. 빈칸 추론 유형. 메모 박스. 저 같으면 사실 예를 냈을 것 같아요. Splitting tasks. 그는 또 무엇으로 굉장히 유명하다? 어떤 습관을 갖고 있어요? 자꾸 일을 쪼개요. 그렇죠? 결국 이거나 같은 얘기니까. 자, right before the beginning of each weekday. 그가 하루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항상 무슨 일을 하냐면 he would think about daily issues. 매일 있을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곤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생각을 하곤 했었다. 근데 오른쪽에 컴마가 나오고요. priority 뭐런 얘기야? prioritizing 맞죠? 그렇게. 자, 그럼 요건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우선화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문법 시간에 제가 이제 분사구문 알려드릴 건데 분사구문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여러분한테 긴 문장을 짧게 줄여갖고 예쁘게 보이려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prioritizing이라는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선화하면서라고 해석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뭘 우선하면서 the issues for the weekday. the weekday라는 건 이제 그 날에 주중에 하루를 얘기하겠죠? 그 주중에 있을 일들을 우선하는 거죠. 내가 일을 할 게 이만큼 있는데 어떤 게 제일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거고 우선화시킨다는 얘기야. 저 밑에 맨 마지막 문장 He made a rule. 그리고 그는 뭐예요? 법칙을 만들어요. 뭐 할 법칙이라고 수식관계 딱 예쁘게 해주시는 거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께서 아주 많이 문장 예시를 보실 겁니다. With issues only allotted. 여러분 allotted. 자, 이런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allot. 자, allot.
얘는 일단 동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선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로 얘를 쓰게 되면 무엇을 할당하다, 무엇을 배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여러분 보시다시피 made라는 동사가 이미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의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made한테 다 털렸어요. 그래서 이놈은 형용사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So allotted for the day. 그날에 할당될 그 이슈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어떤 룰을 만들게 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럼 결국 정리를 살짝 하고 지나가자면 빈칸 출연 유형은 무엇과 비슷하다? 누구와 비슷하다? 주제, 요지 찾는 문제랑 맥락은 같아요. 근데 누구를 뚜렷하는 건데 여러분 이건 이렇게 나누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빈칸 출연 유형이 사실 이런 식으로 평이하게 나오면 보통 이렇게 주제와 요지와 결부된 것을 묻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어려운 거, difficult한 유형으로 얘를 뚫어놓게 되면은 뭐를 뚫어놓게 되냐? 예시를 뚫어놓아버립니다. 예시. 주제를 뚫지 않고요. 주제 주변에 있는 예시를 뚫어놔버리고 그 예시를 찾게 만들어요. 그럼 예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거로 살짝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제를 찾았다면 비슷한 예시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죠. 자, 19번. 갑자기 소리 지르고 나가고 싶죠? 토 나오게 생겼어요. 자,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문장 삽입 유형은 어렵지 않아요. 이제까지 어려운 문제 나온 적 없어요. 문장 삽입 유형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이 너무 길고 난해한 것들은 사실 어렵진 않아요. 문장 하나를 뜯어보면. 아시겠죠? 짧은 문장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2014년 국가직 문제고요. 가장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기출이에요. 2014년. 아시겠죠? 2016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 문장 삽입 유형이래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삽입될 문장이 나올 거고요.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는지를 찾으면 이 삽입될 문장 안에 키워드를 잡으셔야겠죠. 그래야지 요거를 잡고 어디다 낄지 그거를 고르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근데 일단 보시면 첫 번째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라는 거니까 절대로 앞부분은 등장 못해요. 하지만 뭐 일단 볼게요. For example some cultural groups were 몇몇 문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그룹들은 were often portrayed portray가 초상화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portrait. 근데 이 portrayed 해버리면 동사가 되기 때문에 표현이 된다라는 뜻도 됩니다. BPP죠. 종종 어떻게 또 표현이 되냐면은 as 뭐로서? gangsters. 깡패들로서. 그리고 여러분 컴마 동그라미 치시고 while 나와버리면 컴마 다음에 while이 나오면 여러분 사실은 뭐뭐 하는 동안애가 아니에요. while이라는 것 자체가 종속절이 주절이 뒤에 나와 있는데 컴마가 나와 있다라는 건 얘를 뭐뭐인 반면에로 해석하셔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others 다른 사람들은 뭐로 또 많이 보여지냐? as the good guys who has arrested them 그들을 체포하는 아주 좋은 사람들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어떤 컬처 그룹들은 대빵 깡패로 보고 어떤 컬처 그룹들은 착한 애들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뭔가의 표현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겠죠. 그렇죠? 얘네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럼 이제 첫 번째 처음부터 갑시다. One of the challenges we face in the world today is 동사 딱 잡으시고요. 자, we face in the world today 괄호 묶으셔서 수식. 자,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 세상에서 직면한 많은 도전들 중에 하나는 is 이다. 수일치 딱 확인해 주시고 맞네. 뭔데? that 이하다. 근데 여러분 that 이하가 나오면서 즉 접속사가 나오면서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또 올 수가 있는데요. 대절 안에 동사 찾아줄래요? 대절 안에. 이건 틀리셔도 괜찮아요. 제가 구박 안 할게요. 동사 찾아보세요. 대절 안에 동사. 누구? 그렇죠. comes 잘하셨어요. 이놈이 동사예요. 자, 동사가 대빵 멀리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동사부터 찾으셔야 돼요. 항상.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여기서 괄호를 제가 샥샥 묶어드릴게요. 샥샥.
그리고 크게 뒤에 있는 삽입절이 앞에 있는 information으로 결부가 됩니다. 그리고 a lot of the information이라는 건 뭐 당연히 형용사로서 앞에서 명사를 꾸미고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걸 해석하면 이거네. We get about other people and places.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장소로부터 얻는 장소로부터 얻는 정보의 많은 정보들이 어디로 온다? comes from, 온대요. 어디로부터 온다? The advertising and entertainment we see in the media.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보게 되는 예능이라든지 광고로 노출이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른쪽 보세요. You can't always trust these types of information. 자, 앞에서 information 잡으러 가시는 거죠. 앞에 information 단어가 뒤에 그대로 등장을 했다면 요놈은 같은 대상이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절대 이에 누가 끼면 안 되죠. 그래서 너는 항상 이러한 정보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을 수는 없다. 광고에 나오는 거, 미디어에 노출되는 거 다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to the people, 그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께서 잠깐 살짝 착각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지금 cultural 그룹이니까 그 사람 아니니까 정답 B번 아니냐 라고 고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게 people이 누군지를 얘기해주고 있죠. cultural groups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Who make television programs and advertisement true facts. 가로 묶으셔서 수식. 결국에는 cultural groups와는 관계없이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광고를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라는 그냥 전명구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true facts and honest opinions 주어고요. 주어가 대빵 길어요. 통통해요. 근데 여러분 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aren't as important as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해석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리고 to sell you something 이라는 거 이렇게 작대기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동등 비교 부정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급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네. A랑 B가 있어요. 자,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A는 B보다 예쁘지. 이건 비교급이야. 그렇죠? B보다 A가 낫다는 거니까 이건 비교급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은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Jenny isn't as pretty as 송이. 내가 만드는 예시니까 내 맘대로예요. 이렇게도 환을 풀어야 돼. 자, 일단은 보시면요. as와 as가 두 개 있으면 뭐뭐만큼 뭐뭐 하다가 됩니다. 근데 as가 두 개 있고 앞에 부정이 와버리면 뭐뭐만큼 뭐뭐 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비교급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상황을 떠올려보세요. 꽁트 한번 할까요? 자, 송이쌤하고 송이쌤 친구가 있어요. 되게 친해요. 제 친구가 저한테 저를 가만히 보면서 근데 내가 너보다 좀 이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색할 수 있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나를 많이 보면서 아, 너는 나만큼 예쁜 건 아니다. 자, 제니는 송이만큼 예쁜 상태는 아니야 라는 얘기는 결국 누가 더 예쁘다는 얘기죠? 머리를 잘 써보세요. 자, 내가 왜 이렇게 썼겠어요? 그럼 잘 보시는 거죠? 잘 봐. 자, 제니는 송이만큼 예쁜 건 아니야. 누가 더 예쁘다는 얘기죠? 그래요. 송이가 그거예요. 송이가 훨씬 더 예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등 비교를 부정해버리면 뒤에 있는 대상이 굉장히 강조가 돼버려요. 그것이 얘예요. 근데 다만 더럽게 길게 써가지고 뭔 얘기했는지 못 알아먹게 쓴 거죠. 근데 여러분 편해요. 왜? A와 B라는 걸 동등 비교를 부정해버렸을 때 부정하게 되면 B가 더 하다는 거니까 그거로 가시면 돼요. 그럼 결국엔 무슨 얘기겠습니까? True facts and honest opinions. 진실된 사실과 정직한 의견들이 뭐만큼 네가 interested, 네가 여기선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네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계속 유지시키게끔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은 true facts와 honest opinions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면은 네가 충분히 관심을 끌게끔 만드는 거에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뒤에 겁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너에게 뭔가를 팔기 위해서. 결국에는 광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광고 만드는 사람들은 이것이 옳은 진실이고 아닌 건지 중요한 거 아니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거를 빨리 샀으면 좋겠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보다는 얘가 더 중요한 거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사실 some cultural groups에 해당하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뒤로 가봅시다. In the past, 과거에는 the messages we receive from television programs, advertisements, and movies. 괄호 묶으실게요. 뿅, 뿅, 수식, 왜? 난 동사를 여기서 잡았거든요. 야, 과거에서는 우리가 텔레비전 프로라든지 광고라든지 영화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메시지들이 뭐로 가득 차 있었어? stereotypes, 편견들, 고정관념들, 그렇죠? stereotypes.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노란색으로 했냐면은 나중에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죠. 뭐로써? 빈칸 추론 유형으로서 여기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통된 단어를 찾아라. 서울시 문제가 이런 식이야. 문형 주고서 문장 딱 2개 주고서는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골라봐. 그럼 여러분 고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뭐로 꽉 차 있대요? 편견들로, 고정관념들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even places가 나오죠. 장소들조차도. 그럼 조차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다? 이런 장소들조차도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지금 갑자기 스테레오타입을 맨 처음을 얘기를 하고 나서 뭐뭐조차도란 예시를 풀이하진 않았겠죠. 중간에 분명히 예시가 하나 더 들어가서 이거에 덧붙여서 장소까지 편견이 들어가 있다는 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정답 뭐가 되는 겁니까? D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넣어볼게요. 진짜 그런지. 스테레오타입으로 가득 차 있대. 그래서 몇몇 어떤 민족들, cultural groups를 민족으로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몇몇 문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그룹들은 갱스터로 보여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뭐야? 되게 착한 사람들로 보여진대. 심지어 장소도 그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장소들도 뭐다? 스테레오타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됩니까? European cities such as Paris and Venice.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딱 일단 떠올려도 약간 좀 좋죠. 낭만적이고 그렇죠?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라든지 베니스 같은 도시들은 뭐예요? were shown as 뭐로서 보여진다? 굉장히 beautiful하고 romantic하다고. 하지만 cities in Africa and Asia such as Cairo and Calcutta.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견이 강한지. 여러분이 이제 결혼 준비를 합니다. 남자친구가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예비 신랑이. 근데 갑자기 그 신부가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캘커타 갈까? 아프리카 갈래? 그럼 얘가 나랑 같이 사자랑 뜯어 먹히자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겠죠. 파리 가자는 거랑 살짝 느낌이 다르죠. 이런 느낌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노출됐다는 얘기야. 그렇죠? 오른쪽에. 그래서 뭐다? 이런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아시아, 카이로 같은 것들은 뭐다? 굉장히 가난하고 아주 복잡되는 그런 장소들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다. 정답? D.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단서를 찾으러 가시면서 맨 처음 주어진 문장에서의 키워드를 잡아줄 것.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야. 강의는 여기까지고 일단 여러분 지금 제가 아주 빈출하고 모든 시험 유형에 당연히 등장해야 되는 유형들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아주 좀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이런 식의 수준으로 내가 공부하면 되겠구나. 많이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수 있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든지 시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마지막 다관왕을 우리가 향해서 가야겠죠? 오케이,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우리 뵙시다. 감사합니다.